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쉽게 들어 올렸던 쌀포대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난간을 꼭 잡고 올라가게 되는지,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이쿠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의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근육량 감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나 복잡한 설명 대신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직접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텃밭일을 즐겁게 하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인가 요즘 힘이 없어서 호미질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근육량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정보와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첫째, 근육량이 왜 줄어드는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마치 집안의 전등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것처럼 우리 근육도 왜 점점 약해지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근육량 감소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 전반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식단 관리까지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는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넷째, 이 모든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사실 근육량 감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매우 중요한 건강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운동하면 안 된다고 잘못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나쁘다며 필요한 영양소 섭취를 피하시기도 해요. 이런 잘못된 인식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근육량 감소, 의학적으로는 사코페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그리스어로 사레스ARX과 결핍 PENIA를 합친 말입니다. 즉, 근육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해요. 하지만 오늘은 어려운 용어 대신 근육량 감소라는 쉬운 표현을 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근육량 감소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서 엔진이 약해지면 차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들이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혈당을 조절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뇨병,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낙상 위험이 증가해서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연구 자료와 의학 정보들을 검토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만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복잡한 의학 용어나 어려운 과학적 설명보다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오스타틴 억제를 통한 근육 합성 촉진이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 몸의 근육 만드는 공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량 감소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투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근육량 감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육량 감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20대 때의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굴이나 체형의 변화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시면 팔이나 다리가 예전보다 가늘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육량 감소의 시작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은 일반적으로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약 1%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50세가 지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져서 매년 1-2%씩 감소하게 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몸의 근육을 은행 계좌에 저축해둔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젊을 때는 열심히 돈을 저축해서 계좌 잔고가 늘어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매달 일정 금액씩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저축하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면 계좌 잔고가 점점 줄어들겠죠. 근육량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근육을 만드는 속도가 근육이 분해되는 속도보다 빨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째,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 합성 능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계가 오래되면서 생산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근육을 분해하는 과정은 오히려 활발해집니다. 우리 몸은 항상 오래된 근육 조직을 분해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분해하는 속도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빨라지는 반면 새로 만드는 속도는 느려지는 거예요. 셋째, 호르몬의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근육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이나 성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근육량 유지가 더 어려워져요. 넷째,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근육의 양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몸에서 먼저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60세가 되면 20대에 비해 근육량이 약 20-30%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80세가 되면 최대 50%까지도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70세, 80세가 되어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한 근육량을 유지하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50대부터 급격한 근육량 감소를 경험하기도 해요. 이 차이를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일까요? 첫째,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힘이 센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비교적 근육량을 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평소의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등이 근육량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만성 질환의 유무도 영향을 줍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이 있으면 근육량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넷째, 영양 상태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거나 전반적인 칼로리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이제 근육량 감소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울을 보는 거예요. 팔이나 다리가 예전보다 가늘어져 보이거나 옷이 헐렁해졌다면 근육량 감소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변화들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 보러 갈 때 들고 다니던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진다든지,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든지,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로 밀어야 일어날 수 있다든지 하는 변화들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원하신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체성분 분석기를 이용해서 근육량을 측정하거나 악력을 측정해서 근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악력 검사는 정말 간단해요. 특별한 기계로 손을 꽉 쥐는 힘을 측정하는 건데, 이 악력이 전체적인 근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남성은 26kg 이상, 여성은 18kg 이상이면 정상 범위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에만 매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이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근육량과 근력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근육량은 말 그대로 근육의 양이고, 근력은 그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의 크기입니다. 때로는 근육량이 많아도 근력이 약할 수 있고, 반대로 근육량이 적어도 근력이 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육량과 근력이 함께 변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근력도 함께 약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근육량 감소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급격한 근육량 감소는 예방할 수 있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분은 65세에 건강검진에서 근육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서 2년 만에 20대 때보다도 더 좋은 근육량을 만들어내셨거든요. 이처럼 근육량 감소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근육량 감소가 우리 일상생활과 건강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근육량 감소가 우리 생활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좀 줄어들면 어때? 큰 문제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근육량 감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던 아파트 계단이나 지하철 계단이 갑자기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특히 무릎에 힘이 없어져서 계단을 내려갈 때 더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워져요. 쌀포대, 김장김치통, 심지어는 큰 수박 하나도 예전처럼 쉽게 들 수 없게 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 집까지 가져오는 것도 점점 버거워지죠. 또한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낮은 의자나 소파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팔걸이를 짚지 않고는 일어나기 어려워져요.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병뚜껑을 여는 것, 무거운 문을 미는 것,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 것 등 일상적인 동작들이 하나씩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불편함은 시작에 불과해요. 근육량 감소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넘어질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단차나 장애물에도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을 다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리 근육이 많이 약해져서 균형을 잡지 못해서 생긴 사고였어요. 낙상은 특히 고령자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골절이 생기면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그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근육량이 더욱 급격히 감소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둘째,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조직이에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찝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져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요. 근육은 우리 몸의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장소거든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해서 혈당이 올라가기 쉬워집니다. 셋째, 뼈가 약해집니다. 근육과 뼈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육이 뼈를 잡아당기고 압력을 가하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줄어들어서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척추압박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 같은 심각한 골절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넷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도 관련이 있어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서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더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 오래 걸립니다. 다섯째, 심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근육량이 적으면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져요. 또한 혈액순환도 나빠져서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부종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여섯째,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몸이 약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을 느끼기 쉬워져요. 외출하기 두려워하게 되고 사회적 활동도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부족한 고령자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일곱째,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는 근육량이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낙상이 생기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근육량이 더욱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우울감도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져요. 이를 의학적으로 허약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이 악순환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는데 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야지.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또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운동하면 안 된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해롭다.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다. 같은 잘못된 믿음들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의사가 운동을 권했는데도 나이가 이만한데 무슨 운동이냐며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나중에 낙상으로 큰 부상을 입으셨는데 그때서야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어요. 또 다른 문제는 근육량 감소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근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매일 보는 자녀의 성장을 부모는
잘 모르는 것과 반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매일 조금씩 약해지는 변화는 인식하기 어려워서 어느 순간 언제부터 이렇게 힘이 없어졌지?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육량 감소로 인한 낙상, 골절, 각종 합병증들은 의료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등이 누적되면 가족 전체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요. 또한 돌봄 비용도 발생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가족이 돌봐야 하거나 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사회적 고립도 큰 문제입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외출하기 어려워지고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사회활동 참여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자분들은 남에게 폐해 끼치기 싫다는 마음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 힘들어 하시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이 몸이 불편해지시면 자녀들이 돌봄의 부담을 지게 되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부모님 본인도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육량 감소가 더 급격히 진행될 수 있고 골다공증과 함께 나타나면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평생 가사노동을 담당하셨던 분들의 경우 무거운 것을 들거나 청소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독립적인 생활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모든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근육량 감소는 단순히 힘이 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 일상생활, 경제, 사회생활, 가족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종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문제들이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이미 진행된 상태라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어요. 다음 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어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육량 감소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적절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근육량을 늘릴 수 있어요. 실제로 80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해서 90세에 보디빌더가 된 분도 계시고 70세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지금도 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해결 방법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영양, 생활습관, 그리고 의료적 관리입니다. 첫째,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운동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력 운동은 근육에 저항을 가해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스쿼트 운동이 돼요. 처음에는 의자에 손을 대고 해도 괜찮고 익숙해지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해보세요. 하루에 10-15번씩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팔굽혀펴기인데 벽을 이용한 벽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세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몸을 앞뒤로 밀었다 당겼다 하는 운동이에요. 이것도 10-15번씩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계단 오르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되 처음에는 한 층씩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난간을 잡고 해도 괜찮습니다. 덤벨 대신 물병을 이용한 운동도 할 수 있어요.
500ml 물병부터 시작해서 팔 운동을 하시고 점차 1리터, 1.5리터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강도보다는 꾸준함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시면 더 좋아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대표적이에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운동이니까 매일 3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둘째, 영양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필요량이 오히려 증가해요.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2-1.6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아요.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72-96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고기류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좋고 특히 닭가슴살은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 지방은 적어서 추천드려요. 생선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더욱 좋습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하루에 2-3개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콩류도 좋아요. 두부, 된장, 청국장 등 우리 전통 음식들이 모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유제품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도 함께 공급해줘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도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공급해줘요.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각 식사에 20-30g씩의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도 중요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거나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근육 건강에 도움이 돼요.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셋째,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충분한 수면이 매우 중요해요. 근육은 잠들어 있는 동안에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하루에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아요. 금연과 절주도 필요합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근육 성장을 방해하고 근육 분해를 촉진시켜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이 근육을 분해시킬 수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이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줘요. 넷째, 의료적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근육량과 근력을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체성분 분석이나 악력 측정 등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관리도 중요해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근육량 감소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재활의학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운동 처방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단계별 실천 가이드. 첫 번째 달 기초 체력 만들기. 매일 30분씩 걷기. 의자 스쿼트 10개씩 3세트. 벽 팔굽혀펴기 10개씩 3세트. 단백질 섭취량 늘리기. 두 번째 달 강도 높이기. 걷기 시간을 40분으로 늘리기. 스쿼트 15개씩 3세트로 늘리기.
팔굽혀펴기도 15개씩 늘리기. 계단 오르기 추가. 세 번째 달 다양한 운동 추가. 물병을 이용한 팔 운동 추가. 밴드를 이용한 운동 시작. 주 2-3회 근력 운동. 나머지는 유산소.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무리하지 마시고 통증이 있으면 쉬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또한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시거나 동네 헬스장이나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고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육량 감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량 감소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약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급격한 근육량 감소는 예방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근육량 감소는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근육량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 증가, 대사 기능 저하, 면역력 감소, 뼈 건강 악화, 정신 건강 문제 등 우리 몸 전체에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단순히 좀 힘이 없어도 괜찮지 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는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째, 해결책은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운동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단백질만 먹으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운동, 영양, 생활습관, 의료적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넷째, 시작은 빠를수록 좋지만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30대부터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므로 가능하면 일찍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60세, 70세, 심지어 80세에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며칠 하는 것보다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매일 30분씩 걷기, 이틀에 한 번씩 근력 운동하기, 매 끼니마다 단백질, 음식 포함하기 등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세요. 여섯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고 통증이 있으면 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관절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의한 후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해야 할 일. 30분 이상 걷기. 날씨가 나쁘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도 좋아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 음식 포함하기. 고기, 생선, 달걀, 콩, 유제품 중 하나씩.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하루 6-8잔. 일주일에 2-3번 해야 할 일. 근력 운동하기. 스쿼트, 팔굽혀펴기, 물병 들기 등. 각 운동을 10-15개씩 3세트. 운동 후 충분한 휴식 취하기. 매달 체크해야 할 일. 체중과 근육량 변화 확인하기. 일상생활 능력 변화 체크하기. 계단 오르기, 무거운 것 들기 등. 운동 강도 조절하기. 3개월마다 해야 할 일. 전반적인 건강 상태 점검하기. 운동 프로그램 점검 및 수정하기.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받기. 음식 관련 핵심 포인트.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골고루 섭취하세요.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나누어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아침 달걀 2개 또는 우유 1잔, 토스트 점심 고기나 생선 1 토막밥, 반찬 저녁 두부 또는 콩 요리.
밥, 반찬, 간식, 견과류 한 줌 또는 요구르트. 이렇게 하시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운동 관련 핵심 포인트.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강도로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되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 후에 적당한 피로감은 좋지만 심한 통증이 있다면 강도를 줄이거나 휴식을 취하세요.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되 근력 운동 후에는 하루 휴식을 취하세요.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생활습관 관련 핵심 포인트. 충분한 수면은 근육 회복에 필수예요. 하루 7-8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스트레스는 근육 분해를 촉진시키므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해요.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금연과 절주도 중요해요.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근육 건강에 해롭습니다. 주의해야 할 잘못된 정보들. 나이가 들면 운동하면 안 된다. 마이너스 잘못된 정보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해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해롭다. 마이너스 신장 질환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고령자에게도 근력 운동은 안전하고 필요한 운동이에요. 보충제만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 마이너스 운동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를 위한 말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고 6개월 이상 지속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긴 여행이 마무리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5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근육량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거나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워지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이쿠 소리가 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아시게 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들을 간단히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근육량이 30세부터 매년 1%씩, 50세 이후에는 1-2%씩 감소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셨죠. 근육량 감소가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낙상 위험 증가, 대사 기능 저하, 면역력 감소, 골다공증, 우울증, 심지어는 수명 단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셨습니다.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언제든지 근육량을 늘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해요.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오늘 배운 내용을 그냥 지식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실천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라도 30분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둘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기 쉬워요.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기, 내일은 단백질 음식 하나 더 먹기,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셋째,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넷째,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운동을 하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통증은 없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항상 체크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하지 마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병원이나 헬스장, 노인복지관 등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 나이예요. 80세라도 근육량이 충분하고 활동적이면 50세보다 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75세에 처음 헬스장에 등록하셨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그 나이에 웬 운동이냐며 말렸지만 지금 3년이 지난 78세의 그분은 30대 젊은이들보다도 더 건강하세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골밀도도 훌륭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치고 매일매일이 활기차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나이 때문에 포기한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히 하는 인내심이에요. 혹시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생각은 오늘로 끝내세요. 가장 좋은 시작 시점은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적응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적절한 자극을 주면 80세, 90세에도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잃어버린 기능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에 투자하세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충분히 쉬면서 여러분의 근육들을 소중히 돌봐주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 이제 정말 건강을 챙겨야 할 때다라는 몸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30분만 걸어보세요. 점심때 단백질 음식을 하나 더 드셔보세요. 저녁에 의자에서 스쿼트를 10개만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시작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또한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질 때 더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이 내용을 전해드리세요. 함께 운동하자고,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자고 제안해보세요. 그것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함께 건강 목표를 세워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늙어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자녀들이 계신 분들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한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해보세요. 여러분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지금까지 가정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몸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고, 독립성을 키우는 것이고, 삶의 질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60세에 은퇴한다면 40년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침대에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보내고 싶으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현실로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정말 보람이겠어요. 건강은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건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기대하며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